네, 총각 뱃사공, 10만 뱃사공. 비가 와도 결항 없는 뱃사공, 시사 뱃사공 이우영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찾아오는 이우영입니다. 예, 자 오늘 뉴스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즘 뭐 물살이 워낙 거셉니다. 정치권이 요동치면 사회 전반에 대한 여러 부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로 넘어야 될 강물, 물줄기 바로 여당 얘기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추석 전까지 새 비대위를 꾸리겠다. 그러니까 뭐 이준석 대표의 법적인 대응에 무관하게 우린 갈 길 가겠다 이렇게 보여요. 네, 사실상 두 번째 당대표 직무대행입니다. 새 지도체제 출범은 추석 전까지로 조금 전 말씀해 주셨다시피 못 박았는데요. 오늘 의원총회를 거쳐서 전국위원회에서 비상 상황을 명확히 하도록 당원을 고친 뒤 다시 새 비대위를 꾸리겠다는 계획인데요. 네. 현재 의총이 진행 중이다가 지금은 정회 중입니다. 예, 의총이 진행하다가 잠시 정회 중입니다. 보시면 뭐 당이 비상 상황일 때 최고위나 당 지도부가 비상 상황일 때 비정상적일 때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이걸 아주 구체화시키겠다. 뭐 몇 명이 나가거나 없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당원 당규도 다시 바꾸고 또 대응도 하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 다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네, 이준석 대표는 법원 결정으로 지금 비대위 체제는 무효이고 당연히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역시 적법한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다면서 다시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낸 겁니다. 영남일보와 인터뷰도 했는데요. 인터뷰에서 무리수를 덮으려고 또 다른 무리수를 일으킨다든지 논란을 덮으려고 또 다른 논란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뭐 가처분 한 방 더 뭐 이런 표현으로 약간 예방 접종에 빗대어서 표현한 것도 논란이 됐는데 지난 27일 긴급 의총이 열렸고 사실 5시간 마라톤 회의를 진행하면서 결론이 나온 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네, 총 4가지 사안을 담은 결의문이 채택이 됐는데요.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그리고 항소 등 불복 절차가 첫 번째였고요. 네. 당원 당규 개정을 통한 새 비대위 구성이 두 번째 그리고 이 전 대표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 회부 요구 마지막으로 추후 의총에서 권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 논의 등 4가지 사안이었습니다. 네, 당내 이견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신임 받았다. 내 거취에 대해서는 묻지 마세요. 저는 안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서병수 전국위 의장도 앞서 저희가 오프닝에서 들려드렸지만 YTN과 인터뷰에서 나가셔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여러 분야에서 좀 지도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같아요. 네, 안철수 의원이 어제 자신의 SNS에 글을 남겼는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에 책임이 있는 정치인으로서 글을 남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스스로 현명하게 판단해서 구성원들의 집단지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즉시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한다 이러면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 촉구를 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최재형, 유이동, 윤상현 의원도 당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 자 신비상대책위원회, 신비대위 뭐 이렇게들 표현하는데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나요? 네,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원 당규 개정 논의가 이제 주가 되고 있는데요. 앞서서도 이제 앵커께서 살짝 소개해 주셨지만 현행 국민의힘 당원을 살펴보면 96조 1항이 비대위 전환 요건에 관한 항입니다. 네. 당 대표가 거리되거나 최고위원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의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를 좀 구체화하겠다는 게 구상입니다. 네. 최고위원 2분의 1 사퇴,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 사퇴 등으로 구체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최고위원 중에 선출직이 다 사퇴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최고위원 절반이 나가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군요. 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일단 거취는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됐는데 이미 의총에서 확인했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네. 반대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태경 의원도 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나요? 하태경 의원이 오늘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서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추석 전에 수습하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게 네. 바로 권 원내대표의 사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새로운 비대위로 가면 추석 전에 수습도 안 되고 우리 당의 운명이 또다시 법원 손에 맡겨진다면서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사실은 뭐 어제 이상돈 교수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법원이 당의 여러 가지 내부 어떤 결정 사항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를 판단하고 하는 것들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전국위원회에서 당원 당규 개정이 이제 의결돼야 되는데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고 사실 정확히는 권성동 원내대표 이제 내려와라 억울하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그 자리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하면 어떨까? 뭐 이런 말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네, 자, 홈런죠 계속. 네 맞습니다. 서 의원이 어제 YTN과 통화를 가졌고 이제 자신의 심경에 변화가 없다면서 차기 원내대표 적임자로 한 차례 의원들의 추인을 받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적합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당내 상황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잠시 후 또 박원석 전 의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아주 내공이 있으신 분들이죠. 이분들과 함께 좀 더 깊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네. 자, 대통령실 인사 좀 쇄신하고 바꾸자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정무라인은 확실하게 교체된다는 얘기가 나왔네요. 어제 출근길에 대통령실이 가장 유능한 집단이 돼야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내부의 인적 개편 움직임에 힘을 실었는데요. 이 직후 정무수석실의 홍지만 1비서관, 경윤호 2비서관이 동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보통 사의를 표명하는 방식이죠. 뭐 직접 해임을 하거나 하면 굉장히 여파가 크고 알아서 눈치껏 나간다 이런 건데 문책성 경질이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맞나요? 네, 형식상은 이제 자진 사퇴였지만 문책성 경질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제 여당 내홍과 관련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이제 문책성 경질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시민사회수석실 소속으로 내부 문건 유출 혐의를 받는 비서관 그리고 외부 인사와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또 다른 비서관 2명도 곧 교체될 것이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네, 정무라인이라면 이제 정치적인 일들, 당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대통령실의 인적 개편 한 10명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어느 분야가 좀 많을까요? 네, 주로 외부 인사들을 접촉해야 하는 정무와 홍보, 시민사회 수석실에 집중돼 있다. 조금 전에 제가 소개도 네네. 그렇게 해드렸는데요. 대통령실의 정보가 이제 외부로 흘러가서 논란이 불거지고 네. 또 그 논란들이 지지율 하락과 직결됐다는 판단에 따라 내부 단속에 치중하는 쪽으로 해법을 찾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대통령 지지율과 직접 관계에 있는 대통령실에 대한 여러 가지 인적 변화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인사위원회도 처음 열렸다고 하네요. 네, 9월 이제 정기국회 이제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대대적인 조직 재정비에 나선 겁니다. 추석 전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명 이상을 개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윤 대통령이 이제 휴가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네. 휴가를 다녀온 뒤에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 기강에 문제가 있다, 문건이 유출이 됐다, 뭐 등등등을 하려면 감찰을 해야 되는데 뭐 법무, 인사, 뭐 이런 공직기강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변동이 없는 건가요? 네, 이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검찰 출신인데요. 가깝게 일했던. 네, 오히려 대통령 측근 그룹인 이들 검찰 출신 참모들이 감찰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네. 쇄신의 대상자들이 쇄신 작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근데 수석급도 예외가 아니다. 소속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면서 이제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 뭐 대통령과 함께 뜻을 맞추었던 검찰 출신 인사들이 윤핵관을 정리하느냐 뭐 이런 말들도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추측들이 나오는지도 한번 잠시 후에 저희가 토론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쇄신 더 하게 되나요?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YTN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조직 진단을 통해 확정된 일이라면서 특정 부서뿐 아니라 모든 부서가 겪게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끊임없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채워나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지금 국민들의 어떤 정서라든지 지지율의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만히 있다라는 건 정말 더 위험한 상황이 되겠죠. 세 번째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자, 건보료 많은 분들이 내고 계십니다. 인상폭이 7.09% 또 올랐네요. 네, 보건복지부가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8회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올해보다 1.49% 인상하기로 밝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6.99%에서 1.49%니까요. 7.09%더 올렸습니다. 네, 사실은 문재인 케어라고 해서 건강보험이 보장을 더 많이 해줘서 어려운 검사, 복잡한 비싼 검사도 다 건보에서 해주겠다라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수술 때 올리겠다. 윤석열 정부인데 건보료를 올리지 않고 건보 재정을 정상화하겠다는 얘기인데 건보료는 올라가요. 네, 현 정부에서도 이제 인상 추세가 이어지는 건데요. 고령화 추세 또 필수 의료 강화 기조, 건보 재정이 악화하는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기일 복지부 2차관도 건강보험 부가체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수입 감소 요인, 수가 인상과 필수 의료 시행은 지출 증가 요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건강보험 재정은 좋아지는데 국민들 재정이 안 좋아지면 어떡하나 네. 걱정도 좀 됩니다. 이렇게 가면 법정 상한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요? 네, 이 건보료율이 2017년 동결 이후 지속적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이제 앞서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에서 2027년 재정 전망에 따르면 4년 뒤에는 건보료율이 8%대를 찍는다고 하는데요. 네. 이 오름세가 지속된다면 현 정부 임기 내에서 법정 상한을 올려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정 상한을 올린 건 말 그대로 법정 상한이니까 그럼 법을 개정하고 국회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 아닌가요? 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 건보료가 오르면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가계와 또 기업의 부담이 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하고요. 총선을 앞둔 정치권 입장에서도 법 개정 논의에 적극적이 나서기를 꺼릴 공산이 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보통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요금, 돈, 세금 이런 거는 다 선거 끝나고 하시죠. 네. 올리면 실효라니까. 근데 이게 건보료에서 보장하는 것들이 줄면 결국은 이제 비보험 혜택이죠. 이른바 건보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수가, 일반 수가가 높은 것들이 가게 되면 의료비가 올라갈까 이런 걱정이 있는데요. 좀 해법을 찾아서 현명하게 양쪽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가보죠. 자, 송혜 선생님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방송인이었고 희로애락을 책임지는 분이었는데 이분의 후임이 누가 될까 궁금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만 또 그래 이분이라면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방송인 김신영 씨예요. 네, 맞습니다. KBS가 어제 김신영 씨가 10월 16일 방송을 시작으로 전국 노래장을 이끌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오늘 오전 9시 반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MC를 맡게 된 소감도 직접 밝혔습니다. 네. 이제 전국 노래자랑이 꽤나 오래된 프로그램인데 1980년부터 시작됐는데요. 여성이 단독 MC를 맡는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게 일요일 낮 12시 부모님들이 이렇게 칼국수 같은 거 끓여주시면서 식구들이 모여 앉아서 이걸 보던 기억이 나요. 이 음악은 특히 전 국민의 뇌리 속에 있잖아요. 네. 빰빰빰빰빰빰빰. 네. 네. 잘 맞네요. 이게 굉장히 장수 프로잖아요. 네, 1980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어느덧 34년이 됐습니다. 이 34년간 진행을 맡아온 게 바로 고 송혜 선생님인데요. 그렇죠. 6월 8일 세상을 떠나면서 공석이 됐고 현재는 작곡가 이호섭 그리고 아나운서 임수민이 대체 MC를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신영 씨는 또 많이 알 거예요. 강호동 씨 흉내내서 굉장히 유명했고 정말 재주가 많은 분이고 라디오 오래 하신 분인데 네.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2003년 SBS 7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올해 이제 데뷔 20년 차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행리마라는 네. 유행어도 있었고 라디오 DJ로도 굉장히 진행을 잘 해왔습니다. 맞아요. 뿐만 아니라 셀럽파이브, 둘째 이모 김다비 등 부캐릭터로 음악 활동도 했고요. 최근에는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에서 연기력도 인정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잘하고 열심히 하는 희극인이지만 그래도 정말 국민의 역사적인 프로그램 전국 노래자랑 MC로 선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김상미 CP는 김신영이 데뷔 20년 차의 베테랑 희극인으로 TV, 라디오뿐만 아니라 영화계에서도 인정받는 천재 방송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워낙 이제 대중들과 함께하는 무대 경험이 풍부해서 새로운 전국 노래자랑 MC로서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했다라면서 섭외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 제가 생각해도요. 김신영 씨는 할머니도 웃길 수 있고 네. 아이들도 웃길 수 있는 그런 배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전국 노래자랑 MC로 매우 적합하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이우영 아나운서도요. 네. 할머니에게도 뉴스를 잘 전달해 주시고 네. 아이들에게도 뉴스를 잘 전국 뉴스 자랑 MC로 예. 네. 이따 끝날 때 빰빰빰 한 번 더 하기로 하고요. 네, 자, 알겠습니다. 김신영 씨도 결국 각오를 좀 아주 든든하게 밝혔네요. 네, 김신영 씨가 이제 송혜 선생님의 말씀이 기억난다라면서 많은 시청자들, 전국 팔도에 계신 분들과 가장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만큼 성실함과 노력으로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특산품 이렇게 가져와서 막 입에다가 막 넣으면 송혜 선생님 정말 그걸 맛깔나게 드시고 리액션도 좋았는데 김신영 씨 기대해 보겠습니다. 뭐 덕분에 좀 시청률도 올라갈까 궁금하기도 하고. 자, 이분이 나오는 게 10월 16일 방송부터네요. 네, 오는 10월 16일부터 KBS 전국 노래자랑에서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국 뉴스자랑 이우영 MC를 고대하면서 저는 이 노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우영 아나운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빰빰빰빰빰빰. 한면